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미국은 또 올랐습니다. S&P 지수는 장 마감 무렵 또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고, 나스닥은 아직도 200포인트 정도 남아있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수치죠. 순차적으로 다우지수, S&P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했으니 이제 나스닥만 남아있는 것인데, 우리 시장은 계속 3000포인트대에서 버벅거리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하실 수 있죠. 또한 10년물 미 국채는 신저가를 기록 중이고, 구리는 무려 3.5%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걸까요? 델타원과 함께 시장의 맥을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개장 후 강력한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빠르게 1포인트가 넘는 하락을 보이려 하였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초반에 현 선물 동반 매수를 하면서 시가까지 올려놓자 일시적으로 숏 커버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요일 장마감 때 이 풋옵션이 고평가되어 끝났기 때문에 목요일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풋 매도를 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졌는데, 다행히 시장이 바로 반등하면서 초반부터 이익을 확보한 채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선물지수는 계속해서 양호한 베이시스를 기록했고, 오전 9시 30분까지는 계속 풋 매도 단타를 이어가다가 10시 넘어서부터 시장은 방향을 위로 돌려서 오전 11시 30분까지 이 395.8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죠. 그래서 시장 변동성을 눌러놨습니다. 물론 해외 시장 변동성에 비하면 우리 시장 변동성은 아직은 높은 수준이라서 변동성은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었는데, 점심 이후로 홍콩 시장이 상승폭을 줄여나가면서 우리 시장도 눌리기 시작했지만 변동성은 오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매수도 꾸준히 유입돼서 시장을 받쳤고, 장 마감 무렵에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받쳤는데, 오후 2시로 그때부터 이제 니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1.8%가 넘는 급락을 보였죠. 그래서 종가 저가를 기록하고도 유럽 세션 초반까지 무려 마이너스 2.5%가 넘는 급락을 기록해서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함께 급락을 하는 등 분위기가 흉흉하게 마감돼서 우려를 자아냈습니다만, 사실 이런 거는 쫄 필요가 없어요. 니케이 지수 급락에 대한 언론이 코멘트를 보면 엔화가 급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참 이런 걸 갖고 급등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한국 시간 오후 1시 이후로 엔화가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니케이 지수가 이제 하락이 시작됐죠. 그런데 엔화가 그때 종가까지 오른 건 0.2%밖에 안 돼요. 플러스 0.2%밖에. 니케이 선물은 유럽 세션 시작할 때까지 밀렸는데, 그때 유럽 증시가 장 초반 저점 찍고 반등을 하자 더 이상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젠 엔화가 더블탑을 나중에 만들게 돼요. 근데 그래봤자 이제 0.5% 정도 오른 113.7엔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니케이 선물은 하락을 멈춥니다. 그래서 엔화 때문에 일본이 눌렸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만 맞다고 봐요. 현재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대부분 지금 20포인트 이하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증시만큼은 아직도 20포인트 이상이죠. 그저께 19포인트 갔다가 마감을 20포인트 이상으로 해서 하면서 이거 변동성 다시 살아나겠구나 하면서 일본만 지수가 급락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통화시장 0.5% 변동에 증시가 마이너스 2.5% 넘게 하락한다는 것은 통화시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증시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은 지금 계속 변동성을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증시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는 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는 해야겠죠. 그래서 풋매도 단타를 주력으로 하던 이 375 풋옵션 매도는 오후장에 추가하지 않고 이익 실현을 했지만, 풋 370 매도분은 오전장에 열심히 쌓아놓은 것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잔존일 대비 옵션 가격은 딱 적정한 수준이라서 변동성 감소가 지금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버나잇 리스크는 대부분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났냐에 달려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계속 순차적으로 신고가 갱신하려는 상황이죠. 그러면 풋매도의 리스크는 그닥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어요. 또한 선물 시장에서 드디어 상방 미결제 약정 증가가 조금씩 눈에 띄는데요. 어제 간만에 선물 미결이 증가했어요. 물론 오후 하락 때 선물 미결이 증가하긴 했는데, 미결 증가량 대비 하락폭, 그리고 변동성 증감 여부를 고려한다면 오후의 미결 증가는 선물 매도도 있지만 선물을 신규로 매수 돌린 쪽도 꽤 많다고 봐요. 게다가 전일 선물을 매수한 주체는 외국인이죠. 또 나름 2760억 정도를 장중에 꾸준히 매수를 했는데,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현물은 500억밖에 매수 안 했어요. 이거는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현물 순매수도 기록했고,
그러면 이제 3,000포인트 안착을 위한 노력이 좀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주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뭐 금요일 장을 위로 크게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하루 제대로 당겨주면 21선은 충분히 돌파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 주 시장 참여자들이 최대한 기존 포지션들을 서로 청산하면서 가볍게 만든 상황이라서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얼마든지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두 지수, 다우지수 그리고 S&P 모두 신고가 갱신된 상태죠. 그러면 우리 증시가 이 3,000포인트에서 계속 빌빌거리고 있다고 해도 신규 매도를 쌓을 자리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는 롱을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장도 저는 기본적으로 풀매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 더 공격적인 접근을 한다면 풋 370이랑 375를 매도한 대금으로 홀 400 옵션을 조금씩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시장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지수 선물은 개장 전에 일본 증시 급락 영향을 받아 시초가에 또 언더슈팅이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지수 선물도 제법 강하게 눌려서 이거 시장 조정 아닌가?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럽 지수 선물은 개장 전에 일본 증시 급락 영향을 받아서 시초가에 또 언더슈팅이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지수 선물도 제법 강하게 눌려서 이제 시장 조정인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구리를 포함한 이 원자재가 살살 밀리기 시작해서 뭐 이제 시장 끝난 거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원자재는 이런 소리 들으면 화내요. 무슨 얘기냐면 원자재 랠리는 이 스파이크를 하나 만들고 급락이 나오는 그런 조정 잘 안 나와요. 최소한 이 상승이 멈추려면 고가권에서 양 뭐 이런 식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익 실현 과정, 그리고 또 누군가는 손절매성 숏 커버링이 반복된 다음 시장이 조정으로 전환되죠. 유럽 증시는 그렇게 초반에만 약세를 보였을 뿐 바로 반등을 시작해서 오거래일 동안 기록한 중심선까지 빠른 반등을 하고 나서 또 하루 종일 변동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터키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200bp를 인하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에르도안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중앙은행 수장을 교체하더니 기준금리를 한 방에 200bp를 밀어버린다? 당연히 금융시장은 난리가 나서 터키 리라를 마이너스 3%까지 던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 기준금리는 아직도 연 16%예요. 금리 인하한 게 그렇다는 거죠. 글로벌 금리 상승기가 시작됐는데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화시장에서 또 체크할 부분은 어제 아시아 세션에서 강세를 이어갔던 오지달러 등 주요 커머디티 통화들이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제법 크게 밀렸어요. 물론 아주 폭락은 아니고 처음 좀 의미 있는 음봉 나왔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달러 바스켓 중에 커머디티 통화가 최근에 초강세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틈을 타서 유로화도 밀렸는데, 어제 점심 무렵 그 오지달러 롱 끌고 오던 것 달랑 한 계약이라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잘 청산하고 유로 롱을 더 늘렸습니다. 저는 달러의 조정은 계속 된다고 봐요. 채권 시장은 계속 밀리고 있는데 더 이상 증시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 금리 인상 또한 시장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봅니다. 어제 새벽 2시에 그 팁스, 그러니까 5년물 팁스, 미국 물가 연동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기준금리보다 1.68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마이너스 1.68로. 근데 시장은 전혀 반응이 없었죠. 어제도 보니까 중단기 중심으로 채권이 밀렸는데, 그냥 계속 속도 조절하면서 채권 하락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증시를 위협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채권 시장 관련해서 또 하나의 우려는 이 하이힐드 채권인데, 올해 하이힐드 채권 시장은 아주 폭망각으로 변하고 있어요. 미친 녀석들이죠. 왜냐면 기준 대비 50bp도 안 되는 스프레드로 하이힐드를 잡는 이 탐욕을 부린 게 잘못이라고 봅니다. 지금이야 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나중에 금리 급등기에 들어서게 되면 저는 하이힐드 채권도 나중에 좀 문제거리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제 커머디티 중에 이 구리와 기름이 난리부르스를 쳤죠. 구리와 지금 LM 시장에서 이 현선물 괴리가 워낙 커서 높은 변동성을 주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톤당 9,800달러대까지 밀렸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계속 1만 달러 공방을 이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구리가 계속해서 톤당 9,000달러까지 밀리는 또는 9,200달러까지 거기도 힘들다고 봐요. 어쨌든 밀리면 한 9,500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지만 거기 밀리면 또 당연히 롱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높은 변동성 고려해서 레버리지 관리를 해야겠지만 원자재에 대한 로고 관점 전혀 바뀐 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름 시장 또한 어제까지 텍사스 기름이 월물 교체가 있으면서 발생했던 매수 수요가 어제는 끊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데 미국 세션 들어서서 브렌트 기름이 85달러를 깨자 언더슈팅 발생했죠. 그래서 텍사스 기름은 일시적으로 80달러 선까지 밀려요. 그러니까 어제 기록한 그저께인가요? 기록한 80.8달러 선까지 언더슈팅이 나오는데 그때 이걸 쫄지 말고 매수를 했어야 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구리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태죠. 하루에 3%, 5% 이렇게 움직이는데 상대적으로 기름은 좀 낮은 변동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터지게 되면 당일에 한해서는 회복이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마이너스 2%가 넘는 하락이 나오면 야 이거는 당일 매수는 일단 취소하자. 그래서 유럽 세션 마감할 때 이제 언더슈팅을 줬기 때문에 조금 고민됐어요. 왜냐면 미국의 그 컴맥스 세션은, 나이맥스 세션은 새벽 3시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3시 반이죠. 그래서 추가로 하락이 나오면 이건 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변동성이 처음으로 2% 넘게 터진 날이라서 조금 참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쉬워요. 왜냐면 유럽 세션 마감 이후에 다시 이제 꾸준히 회복해갖고 82달러 중반까지 아주 긴 아래꼬리 달렸고 마감했거든요. 그런 반등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기름은 지금 박스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수령 과정을 하루 정도 더 보냈다가 다음 주에 재차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유럽 세션 정리하면 그냥 증시는 계속 변동성을 죽여가고 있고 원자재들은 일시적으로 눌렸으며 채권 약세는 이어졌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이 유럽 증시가 변동성을 죽이자 약보합선에서 출발했고 장 초반부터 또 나스닥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좀 눌린 게 있어서 매수세가 초반에 들어오긴 좀 부담이 좀 없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나스닥을 어제 특별히 땡긴 건 테슬라였어요. 장중 고점 900달러까지 찍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역사적 고점에 도달했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다우 지수는 이 IBM이 시초가의 갭으로 마이너스 7% 얻어맞으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이 확대돼서 유럽 세션 마감 때는 좀 지났으니 마이너스 10%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뭐 나이키, 홈데포, 유나이티드헬스 같은 것들이 이제 다우지수를 받쳤어요. 다시 나스닥 얘기로 돌아와서 넷플릭스도 어제 뭐 4.48% 상승했는데 아주 건전한 조정받고 위로 강하게 오른 것이죠. 이거 굉장히 좋은 매수세입니다. 또 시간외에서 인텔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맞아서 50달러까지 밀렸는데 이런 거는 나스닥 지수를 좀 끌어내긴 했어요. 장 마감 이후에. 근데 인텔이 시총 비중이 이제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텔이 이 어닝 가이던스가 부정적으로 나온 게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이제 부진할 거다라는 이유 때문인데 또 이게 이유가 일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면 이거는 AMD와 인텔이 그 페어 트레이딩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 섹터 전체가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면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당장은 뭐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내재 변동성 또한 장중에 계속 눌리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를 반복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쇼커버링이 시작돼서 변동성은 드디어 S&P 변동성 빅스가 15.01포인트까지 밀렸어요. 변동성 선물 11월물은 아직까지는 뭐 여전히 18포인트대인데 그래서 시장은 바로 꺾이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나스닥까지 전부 다 신고가 갱신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지수가 조정을 받을 핑계가 생길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이번에 나스닥 롱을 잡으면서 빅스 기준 변동성이 15포인트에 도달하면 이제는 롱을 다 끊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상당히 고민됩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나스닥 롱을 절반 이익 실현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머지는 한번 추세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로는 신규 실업 상정 건수 또 감소했고 또 연속 청구 건수도 감소했어요. 고용 지표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 가리키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이슈도 전혀 꺾일 생각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속도 조절을 할 망정 주된 추세는 변한 게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한국 시장은 오늘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롱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풋매도 370은 유지하고 신규로 풋 375 매도를 다시 늘리면서 거기서 받은 프리미엄으로 홀 400을 조금씩 매수해서 상방을 열고자 합니다.
다만 콜 400은 최대한 싸게 사는 게 관건인데 우리 시장이 연속해서 전강 후약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전장 급락을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급락은 매수의 찬스로 삼고자 해요. 그리고 콜옵션 매수는 장중 이익이 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고 가거나 또 콜 400, 405와 410을 동수장 매도해서 스프레드를 만들어서 오버나이트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선물 지수는 이번 월물에는 한 400포인트 터치하거나 또 넘기지 않을까 이런 거를 목표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변동성에 주의해야 되지만 여전히 기존 마인드, 그러니까 주가지수 롱, 채권 숏, 커머디티 롱 이걸 계속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비달러 바스켓 중에서 커머디티가 굉장히 강세를 통화들이 뭐 오지달러, 뭐 루미, 뭐 키위 이런 것들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얘네들이 좀 쉬면 유로와 롱의 이제 방향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해요. 다만 지금 이제 주말을 하루 앞둔 거래일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규 추세를 기다리기보다는 이번 주는 그냥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추세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어쨌든 통화시장에 대해서 해외 시장에 대해서 약간만 소극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